눈에 대해서 루테인에 대한 정보가 강아지에선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뭘 먹여야 되냐? 유의미하진 않지만 다양한 들이 눈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수의사 한명균입니다. 저는 안과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께서 눈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강아지들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은지, 진짜로 좋아지는 게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눈 영양제 과연 뭘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겠죠. 2021년 기사에 따르면은 눈 영양제들이란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양소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좋은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당근,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뭐냐 조사를 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오메가 지방산,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등의 기타 성분들이 다 있었어요. 이러한 성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카로티노이드라고 부르는 비타민 A의 전구체들이었어요. 눈 영양제들이란 이런 성분들이 압축되어서 보충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영양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재료에 집착하기보다는 주 원료와 부원료 그리고 그 함량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양 성분들 어떤 게 얼마만큼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가장 많이 홍보되는 성분인 루테인에 대해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눈 영양제들의 페이지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이전에 비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루테인이 망막에 좋다,黄斑에 좋다 이런 걸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자료들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 다 사람 기반 논문들이었어요. 과연 우리 강아지들에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가장 유명한 저널 검색 엔진인 펍메드에서 찾아봤습니다. 강아지, 눈, 루테인. 그 결과 논문이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의 논문 제가 대신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SEPS 공법을 사용해서 루테인의 흡수율을 높인 2011년 자료. 두 번째, 수정체 상피세포라는 눈의 세포에서 포도씨 추출물, 루테인, 오메가3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공법과 생체 흡수율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거는 살짝 원료의 효과라기보다는 흡수율을 높인 논문이라 임상적인 논문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망막의 굴절에 관한 논문이 한 편이 있더라고요. 눈에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이 망막의 반응 상승과 굴절 이상의 감소라는 제목으로 2016년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여기서는 루테인 20mg, 지아잔틴 5mg, 아스타잔틴 5mg, 비타민C 180mg, 비타민 E 336mg 등을 보강한 식단을 통해서 강아지들의 망막 전이도 검사라는 망막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결과가 좋아졌으며 눈에서 만들어내는 굴절률이 개선되었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꽤나 설계 자체도 나쁘지 않게 된 것 같고 결과도 꽤 유의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슬레에서 펀딩을 받은 논문이었네요. 두 번째 논문, 수정체 상피 세포에 관한 논문입니다. 얘네가 뭐냐면요, 수정체의 부피를 대부분 차지하는 수정체 섬유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애들이에요. 이 세포들을 실험적으로 배양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산화적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걸 포도씨 추출물, 루테인, 오메가3를 통해서 억제시키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결과 포도씨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고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내장 수술을 한 아이들의 보호자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수정체를 덮고 있는 껍질을 뜻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러한 수정체 낭은 그대로 두고 옵니다. 그 수정체낭 안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주는 방법이 백내장 수술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점차 수정체가 다시 뽀얗게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PCO 혹은 수정체 훈항의 혼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 낭을 배양을 하는데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영양제, 포도씨 추출물과 루테인, 오메가3를 함께 담가 놓았을 때 결과를 보았어요. 그 결과 루테인에 담가 놓았던 수정체의 낭이 혼탁이 가장 느리게 발생하였고, 오메가 지방산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혼탁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네요. 이걸 통해서 이제 수정체에 작용하는 영양제들의 효과를 알 수 있는데 살짝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바로 이 논문은 인비트로 논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생체 외 실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없는 실험 결과라는 게 약간 아쉬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눈에 대해서 루테인에 대한 정보가 강아지에선 별로 없어요. 근데 생뚱맞게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 반응에 대한 논문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색어를 변경해봤습니다. 강아지 루테인. 그러고 보니까 수많은 논문들이 면역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특히 이 성분들 중에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면역을 조절한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베타카로틴 계 성분들은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베타카로틴에 포함되지 않는 루테인 또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지 않을까?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한 다양한 연구들이 논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루테인은 아직은 눈 영양제라고 사용하기엔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오히려 면역 조절 영양제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대체 뭘 먹여야 되냐? 유의적인 결과를 가진 눈 영양제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손에 꼽았어요. 유의미하진 않지만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눈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손에 꼽힌다는 그 논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오메가 지방산에 대한 연구 논문 자료였어요. 오메가 지방산을 꾸준히 먹인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흔히 건성각결막염으로도 알려져 있죠. KCS라고도 부르는 눈이 빠르게 마르는 질환에 대해 보조적인 치료로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KCS랑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DED라는 질환이 있어요. 드라이 아이 디지즈라고도 부르는데 흔히 안구건조증이라고 말하죠. 오메가 지방산이 이 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되어 있어요. 또한 오메가 지방산은 신체의 여러 장기에서도 염증 반응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메가 지방산 많이 먹이세요.